안녕하세요. 저는 한 인간의 가면 속 추악한 얼굴을 보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주변에도 있을 줄은 몰랐네요. 심지어 그런 인간이 제 아들과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오늘 저희 가족을 속인 파렴치한 며느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삼계탕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선 제가 그 삼계탕집을 물려받아 남편과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저희 애들은 둘 다 사고 한 번 안 치고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엄청 효자였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쉴 때도 항상 사자성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사자성어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들이 저희 방으로 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간밤에 춥거나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원래도 저희한테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저희 방 이부자리를 정성스럽게 매만지고 있더군요. 제가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러더군요. 아, 엄마랑 아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부자리 좀 봐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공부한 사자성어 중에 혼정신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니 저도 엄마랑 아빠한테 그렇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혼정신성을 실천할 거예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정말 정성스레 저희 부부의 이부자리를 정돈해주고 항상 저희의 안부를 물으며 살피더라고요. 아들은 사자성어를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 딸도 그걸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것처럼 저와 남편에게 공손하게 잘하고 저희가 퇴근하고 오면 어깨도 주물러주며 항상 효녀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정말 저한테 잘했는데 하루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친척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맨날 편한 신발만 신다가 안 신던 구두를 신었더니 발 뒤꿈치가 다 까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발 뒤꿈치가 다 까져서 새빨개졌잖아요. 엄마랑 저랑 발 사이즈 비슷하니까 저랑 신발 바꿔 신어요. 얼른 제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라고요. 뭐? 남자애가 무슨 여자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그래. 엄만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집에 가서 그냥 약 바르고 밴드 붙이면 돼. 에이, 그러다가 더 심해진다니까요. 얼른 저랑 신발 바꿔요. 얼른요. 아들은 결국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더니 제 구두랑 바꿔 신더군요. 당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남자애가 여자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창피한 것보다 제 발이 아픈 게 더 걱정이었는지 한참이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선 제 발에 약도 발라주고 정성스레 발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딸한테도 참 잘했어요. 하루는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삼계탕집에서 삼계탕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랑 딸한테 닭다리를 한 개씩 뜯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받은 닭다리를 딸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네가 안 먹고 동생한테 양보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저는 이미 많이 컸으니까 한참 클 나이인 진주가 더 먹는 게 낫잖아요.
저는 겸양지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아들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오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겸양지덕? 겸손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겸양지덕이라고 하는 거야. 욕심만 부리고 잘난 척하는 것보단 항상 사람이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동생인 너한테 닭다리를 양보하는 거야. 우와, 오빤 진짜 별걸 다 하네. 우리 오빠 말하는 것만 보면 중학생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줄 알겠어. 착한 저희 아이들 덕분에 저희 집안엔 항상 웃음꽃이 피었어요. 둘 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한 번 안 부리며 자랐죠. 시간이 흘러 저희 애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도 취업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딸은 20대 후반에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사돈댁에서 애들 신혼집을 해주셔서 저희 쪽에선 혼수랑 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항공사 부기장이었는데 정말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살가웠어요. 저희 집에 올 때 항상 뭐라도 사들고 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하루는 장사하느라 피곤하시겠다며 저와 남편을 데리고 마사지샵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저는 돈 주고 마사지 받으러 가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마사지를 받기 전에 먼저 족욕부터 시켜주고 마실 수 있는 차도 내어주더라고요. 아이고, 애가 우리 박서방 덕에 이런 것도 다 해보네. 생전 우리 애들이 마사지 해주는 것만 받아봤지 돈 주고 이런 데 올 생각은 해본 적도 없거든. 장모님, 앞으로는 제가 가끔씩 이런 데 모시고 올게요. 물론 자식들이 주물러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분위기도 내보고 하면 더 좋잖아요. 다음번엔 타이 마사지 말고 아로마 마사지도 한번 받아보세요. 아주 피로가 싹 풀릴걸요? 저희 사이는 직업이 부기장이다 보니까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휴가 갈 때마다 꼭 저희 부부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사이가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서 뉴질랜드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이름만 들어봤는데 세상에 자연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장모님, 여기가 밤에 별들이 진짜 죽여요. 우리나라에선 고층 빌딩이 많아가지고 밤에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긴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가 짜르륵 펼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장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오자고 한 거예요. 그날 저는 사위의 말대로 밤하늘의 아름다운 은하수가 수놓아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푸카키 호수 앞에서 연어도 한 접시 먹고 계곡 구경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풍경이 좋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 이국적인 풍경에 눈 호강을 제대로 하고 왔네요. 저희 딸은 사위랑 결혼하고 나서 예쁜 손녀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저희 딸이 임신했을 땐 다 같이 태교 여행으로 동남아에도 한번 갔다 왔답니다. 사위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사돈이랑도 종종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혹시 주변에서 사돈끼리 온천 간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은 사돈이랑 같이 온천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부인, 우리 애들 결혼 참 잘 시킨 것 같죠? 우리 애들 덕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돈분들을 만나 뜨끈하게 온천에서 몸도 지지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나이 때 되면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어지는데 애들 덕에 마음 잘 맞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바깥 양반들끼리도 가끔씩 술 한 잔씩 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 참 허물없고 좋지 않나요? 전 사돈끼리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우리 애들 결혼시키기 전까진 전혀 몰랐네요. 그날 저희는 다 같이 온천에서 놀다가 저녁엔 펜션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었답니다. 사돈과 가끔 연락하며 서스럼 없이 지내는 관계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희 딸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난 너희 부부만 보면 진짜 부럽다. 나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 너랑 매제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끼워주는 거지?
당연하지. 오빠는 얼른 결혼할 생각이나 해. 오빠네 식구들까지 하면 인원도 많아져서 더 재밌겠네. 하지만 아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말로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딱 40살이 됐을 때였어요.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온 겁니다. 예비 며느린 직업이 간호조무사였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정말 싹싹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했더니 40이나 돼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네. 어머님, 성진 씨가 저 만나려고 여태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린 건가 봐요. 만약에 못 기다리고 다른 여자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채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만났으니까 저희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요. 예비 며느리의 싹싹하고 애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게다가 예비 며느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 때도 저희 집에 찾아와 일손을 돕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돕는 게 낫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유, 뭘 벌써 일손을 돕는다고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차피 이제 곧 가족이 될 건데 당연히 같이 해야죠. 저 손님 취급하시면 섭섭해요. 예비 며느린 살림을 많이 안 해본 건지 솜씨는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군요. 항상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 짝으로 정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평일 점심때 며느리가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저희 삼계탕집에 온 겁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초복이라서 저희 병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삼계탕 좀 먹으려고요. 아이고, 너희 병원이 여기서 20분 거리인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그 병원 근처에도 삼계탕집 찾아보면 있을 텐데. 에이, 그래도 여기가 맛집인데 여기로 와야죠. 그리고 명색이 제가 삼계탕집 예비 며느리인데 다른 삼계탕집 가면 배신이에요, 배신. 별로 길지도 않은 점심시간에 저희 식당까지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가 참 고맙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며느린 주말에도 아들이랑 같이 저희 식당에 와서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손님들한테 식당 홍보까지 해주더라고요. 손님, 다음번엔 일반 삼계탕 말고 전복 삼계탕도 한번 드셔보세요. 전복도 보양식인 거 아시죠? 삼계탕도 보양식인데 전복까지 들어있으니까 1+1, 2배로 보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후식으론 인삼주도 한 잔 드시면 아마 힘이 펄펄 나실걸요? 손님들도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살갑게 말을 걸어주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상견례 날짜를 한 달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희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식당 마감 후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우울해 보이던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집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저희 집안 문제가 좀 많은 집안이거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상견례도 하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비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여태까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아빠가 소문난 노름꾼이었는데 노름을 하다가 집안의 돈을 다 날려먹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저희 엄마한테 맨날 돈 내놓으라고 소리만 질렀어요. 아빠 때문에 저희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땐 교복 사입을 돈도 없어서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물려 입었는데 저한테 맞지도 않던 그 교복을 저희 엄마가 손바느질로 다 줄여주셨거든요. 게다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집에 전화가 끊긴 적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저희 엄마도
아빠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진 씨 만나서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저도 가족인데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돈 집안에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예비 바깥 사돈 때문에 참 힘들게 자랐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딱 3가지 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 그리고 노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자 때리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아빠가 그 셋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빠라지만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요. 어렸을 때도 힘들었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맨날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면서 절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솔직히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비 며느리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어.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주모었더니 예비 박가사돈께서 너처럼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살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집안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서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 네가 여태까지 가족한테 받은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우리가 너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마. 그러자 예비 며느리인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더군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한테 이렇게 말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상견례를 가기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장에 가보니 예비 바깥사돈이 되게 점잖고 인상도 좋더라고요. 적어도 예비 며느리가 말했던 노름꾼의 술주정뱅이 같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우리 지연이가 모자란 점이 참 많을 텐데 며느리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라긴요. 저희 아들 짝으로서 두말할 거 없이 딱인데요. 저야말로 이렇게 귀한 딸을 저희 아들과 결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상견례 자리에서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말실수도 한 번 안 하셨어요. 긴장을 하고 간 것 치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바깥사돈이 딸을 결혼시켜야 하니까 그날만큼은 점잖게 계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예비 며느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 바깥사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평소에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비 며느리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있고 해서 아들 부부한테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어요.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고 25평짜리였는데 둘이 살기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결혼시킨 이후에도 며느리는 종종 저희 식당에 찾아와 일손을 돕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부턴 연락도 잘 안 하고 발길도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사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만 잘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 둘 사이에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밤 늦은 시간에 아들 혼자 저희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속상해서 왔다며 소주를 들이키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엔 엄청 알뜰한 여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뭐? 아니, 우리 며느리가 왜? 비싼 옷도 하나 안 사 입던 애잖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이번 달 월급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쇼핑하느라 다 쓴 거 있죠?
주말에 백화점 가더니 물건 한 트럭이나 실어온 거예요. 앞으로 아이도 낳고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통장 까보라고 했더니 통장에 딸랑 750만 원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15년 넘게 한 사람이 통장에 그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뭐? 750만 원? 그런데 네 와이프가 결혼 전에 바깥사 돈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아빠한테 돈 퍼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뭐. 그리고 쇼핑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했나 본데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잘 좀 얘기해봐. 걔도 결혼하고 이제 아버지한테서 해방됐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그러자 아들은 한숨만 쉬면서 계속 술을 마시더군요. 그때까진 그냥 부부 사이 있을 수 있는 사소한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던 연인도 결혼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며느린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 술 먹으러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게 술을 마시러 나가더라고요. 맨날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밤 늦게 들어와선 화장도 안 지우고 벌러덩 들어누워서 자는데 저 그 사람이 그런 여자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유, 어쩐지 내가 밥 먹을 때 술을 한 잔씩 주면 벌컥벌컥 잘 받아 마시더라니. 뭐 여자가 술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결혼했으면 좀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죠. 게다가 맨날 혼자 마라탕이나 떡볶이 같은 거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아요. 제가 밥 좀 먹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맨날 그런 배달 음식만 먹더라고요. 저는 변해버린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엔 엄청 알뜰하고 부지런해 보였거든요.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지만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자기가 먼저 저랑 남편의 생일을 챙기던 애였는데 이번엔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오늘 네 시아버지 생일인 거 알지? 이따 저녁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어머, 어쩌죠? 저 오늘은 친구랑 술 약속 있는데. 뭐라고? 너 오늘 네 시아버지 생일인 거 몰랐니? 그래도 이런 날은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해야지. 친구랑 먼저 선약한 거라서 안 돼요. 어머님, 저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더 말하고 싶은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며느린 빼고 남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명절 때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엔 명절 때 먼저 찾아와서 시키지 않아도 일손을 돕던 며느리가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랑 사위까지 다 같이 돕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주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본 저희 딸이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 혼자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와서 좀 거들어요. 저희 딸이 그렇게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었는데 며느린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씨,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번에 잘 못하는 거 봤잖아요. 왜 나보고 할 줄도 모르는 걸 도우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할 줄 모르면 배우면서 하면 되죠. 지금 새언니 빼고 다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내 남편까지 다 일하고 있는데 새언니만 가만히 앉아서 다 만든 음식 받아 먹기만 할 거예요? 그럼 난 밥 안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아가씨 보고 내가 먹을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시킨 줄 알겠네.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같이 일손을 돕고 있던 저희 아들이 며느리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엔 음식 같은 거 잘 안 하더라도 명절날만큼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손도 안 도우면서 말은 또 왜 그렇게 예의 없게 해?
당신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만만해? 그럼 하기 싫은 걸 어떡하라고? 내가 뭐 여기 일하러 왔어? 왜 하기 싫다는데 강요해? 지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시집살이 무슨 시집살이야? 우리 가족이 언제 너한테 일 한 번 시킨 적 있어? 그냥 명절이고 가족끼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서로서로 도와서 하자는 거잖아. 저희 아들이 하도 화를 내니까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옆에 와서 돕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입맛이 없다며 밥도 먹지 않고 집에 일찍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진짜 속상해요. 요즘엔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왜 그래? 네 와이프가 또 무슨 말썽을 부리냐? 그 사람 저하고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둬버렸어요. 예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임신하기 전까지 맞벌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준비를 한다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뭐라고? 임신 준비? 아니, 도대체 무슨 대단한 준비를 하길래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일하면 진상 환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된대요. 자기가 적은 나이도 아니라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모르겠네요. 이미 그만두고 되돌릴 수도 없고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봐도 임신 준비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최근에 보여준 며느리의 모습들을 봤을 땐 충분히 그럴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게 속상했지만 그래도 둘이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9개월쯤 됐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아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 얼굴도 안 본 지 오래됐고 해서 병원에 가는 김에 아들 집에 한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하거든. 병원 끝나고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나 먹자. 사실 이번 기회에 며느리랑 밥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어른으로서 바로 잡아줘야 아들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 끝나고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대뜸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어떡하죠? 지금 집에 찬밥밖에 없는데. 그러더니 언제 했는지도 모를 노랗게 신 찬밥에 배추김치랑 깍두기만 내어주더군요. 아무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이 말이 되나요? 보통의 며느리 같으면 어머님, 제가 얼른 밥 지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랑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실래요? 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딸랑 찬밥에 김치만 내어준 걸로도 모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부족하시면 저기 찬장에 라면 있으니까 끓여 드세요. 저는 마스크팩 때문에 침대에 좀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거 드시고 가시면 돼요. 며느린 그러고선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버릇없는 태도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예,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너 내가 오늘 온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얘기한 게 벌써 2시간 전이다.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찾아왔으면 몰라. 미리 얘기까지 다 하고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전 다이어트해서 밥 안 먹는단 말이에요. 밥은 핑계고 그냥 제 얼굴 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음식도 할 줄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모르는데 저한테 무슨 진수성찬을 바라고 오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더러 진수성찬을 차려달랬니? 그래도 시애미가 왔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음식에 자신이 없으면 같이 나가서 먹어도 되는 거였잖아. 그런데 다 쉬어 빠진 밥에 김치랑 깍두기 내어주고선 부족하면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가라고? 너 그딴 버르장머린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김치랑 깍두기가 뭐 어때서요? 그거 어머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입에도 안 맞아서 손도 안 대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어머님이 드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뭐야? 너 예전에 말도 예쁘게 하고 살갑게 굴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원래 이런 애였냐고? 네, 맞아요. 저 원래 이런 애였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에 대해 한참을 잘못 보셨나 보네요. 아, 내가 너무 착하게 굴었나?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기가 차더군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결혼 전후의 모습이 어쩜 저렇게 다를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나. 너 두고 보자. 너 오늘 이렇게 한 거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왜 제가 며느리한테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진이 너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튀어와. 알았어? 네 마누라 때문에 얘기 좀 해야겠으니까 집으로 바로 오라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아들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며느리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니까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래서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저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침밥 먹어본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이 맨날 다이어트다 뭐다 하면서 사 먹기만 하고 일주일에 배달 음식을 몇 번이나 시키는지 몰라요. 게다가 주말만 되면 백화점에 가서 버는 족족 쓰기만 한다고요. 결혼 전엔 자기가 먼저 엄마 식당에 가서 일 도와주자고 하던 사람이 이젠 제가 엄마 뵈러 가자고 하면 가서 또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면서 막 저한테 짜증만 내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아세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저한테 말도 없이 집에다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시끄럽게 술 파티를 벌이길래 저 혼자 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술에 취해선 제가 몰랐던 비밀까지 술술 불더라고요. 아들은 이윽고 그날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며느리한테 이러더랍니다. 이야, 우리 지연이 완전히 땡 잡았네. 너 2년 전에 만났던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요즘엔 남자 쪽에서 집 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던데 이렇게 아파트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여튼 시집 잘 가려고 결혼 전부터 삼계탕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온갖 애견 다 부리더니 네 작전이 먹히긴 먹혔나 보다, 야. 야, 말도 마라. 내가 진짜 성격 죽이고 착한 척하면서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삼계탕집에서 일손 도와주면서 아주 그 삼계탕 냄새 때문에 토 나올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게다가 설거지할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아우, 내가 아주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발이 덜덜 떨린다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지금까지도 달기 싫어서 치킨도 안 먹잖아. 하여튼 네 여우짓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도 역시 인생은 너처럼 살아야 돼. 잠깐 여우짓 해가지고 좋은 남편도 없고 이렇게 집도 얻어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보고 본받아. 이제 나한텐 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만 남았어. 우리 남편 살살 꼬셔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야지. 나 그리고 직장도 그만둘 거야. 나 같은 여자가 살아주는데 자기가 알아서 돈 벌어서 갖다 바쳐야지. 안 그러니? 며느리는 아들이 안방에 있으니까 안 들릴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으로 본인의 실체를 다 까발렸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며느리한테 엄청 따졌답니다. 당신, 내가 아까 당신이 친구들이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 나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착한 척하고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 도와준 거였다며?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거 하나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냐고. 하지만 며느린 오히려 뻔뻔하게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선 얼마 후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직장을 그만둔 거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임신 준비는 핑계였는지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맨날 술을 먹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모든 얘기를 저와 남편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갈라서야겠다고요. 그러자 저희 남편도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네 마누라랑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냐? 하긴 그 못된 정체를 숨기고 우리 가족을 등쳐먹을 생각을 했으니 당연히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아니요, 이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그냥 헤어지고 저희 집에서 내쫓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아들이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얼른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그럼 설마 새언니가 사돈어른 때문에 돈 못 모았다는 것도 뻥 아니에요? 보니까 엄청 사치스러운 인간인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돈 펑펑 쓰다가 못 모은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안사돈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례지만 바깥 사돈이 노름하고 그랬던 거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안사돈이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바깥 사돈에 대해 얘기했던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진짜로 인간 말종은 며느리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맨날 술 마시고 사치하고 성형수술하느라 돈을 못 모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30대 후반의 나이에 돈도 못 모은 채로 결혼한다고 하면 흠잡힐까봐 바깥 사돈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안사돈은 자기 딸이 그런 거짓말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딸이 자신이 결혼하려고 자기 아빠를 쓰레기로 만든답니까?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저희 아들도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말았어요. 결국 아들이 며느리를 찾아가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왔는데 둘이 머리채라도 잡고 싸웠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 인간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가 머리채 다 뜯기고 아주 뒹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자라서 손찌검은 안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한테 더 달려들더라고요. 아휴, 그 거머리 같은 게 아주 너한테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구나. 성진이 너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봤을 땐 걔 절대 너희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할 거야. 그렇게 모든 걸 다 속여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절대 그냥 물러설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돼. 일단 네가 걔를 좀 달래줘라. 카드 한 장 주고서 잘못했다고 하고 쇼핑이나 하고 오라고 해라.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제 말대로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잘못했다고 하고 기분 전환 겸 쇼핑하고 오라고 카드 줬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가방 산다고 신나서 방금 나갔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며느리의 짐을 싹 다 집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이 준 카드 정지됐다잖아. 카드를 주려면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정지된 걸 주면 어떡해? 나 700만 원짜리 가방 사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긁혀서 계산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쪽팔려 죽겠으니까 얼른 내 계좌로 돈 보내. 얼른! 사실 며느리한테 카드를 주고 백화점으로 보낸 건 다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미쳤다고 그런 파렴치한 인간한테 쇼핑을 마음대로 하라고 카드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소리 지르는 며느리를 보고 아들이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야, 너 지금 속은 거야. 나한테 속은 거라고.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날 그렇게 속여놓고서 내가 그런 비싼 가방을 사줄 줄 알았냐? 내가 무슨 천지구분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아? 야, 그거 내가 너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정지된 카드 주고 내보낸 거야. 그런데 넌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신나서 나가더라? 집에서 놀고 싶어서 직장도 마음대로 그만둬 주지. 무슨 700만 원짜리 가방이야? 이 주제를 알아 좀.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며느리가 집에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네가 이러면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고? 이깟 철문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이 문 못 열 줄 아나 본데 열쇠공 불러서 문 따면 그만이야. 알아?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진짜로 열쇠공을 부르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가 열쇠공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제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내 집에 출입할 권한이 없어서 비밀번호 바꾼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 문 따면 당신도 같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자 열쇠공은 알겠다면서 돌아가고 며느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째째하게 겨우 이런 일 가지고 그래? 나 절대 당신이랑 못 헤어져.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억울해서라도 절대 나는 못 헤어지니까 당장 나 집으로 들여보내줘. 얼른. 야, 너 미쳤냐? 네 입으로 나 속이려고 연기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들여보내달란 소리를 해? 지금 네 꼴을 보면 딱 계약 지옥이라는 말이 떠올라. 알아? 뭐? 계약 지옥? 그게 뭔데? 골짜기에 물은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는 뜻이야. 바로 너처럼. 알겠냐, 이 무식한 여자야? 난 너 같은 거랑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름 끼쳐서 집안에 들여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며느린 제 아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워낙 완강하니까 며칠 후엔 저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예의 없게 군 것도 진짜 죄송하고요. 막말한 것도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그래도 그이가 효자라서 어머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저 이대로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못 산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속인 건 맞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착한 사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면 된다고? 너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거 모르냐? 넌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네 모든 걸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연기까지 한 인간이야. 게다가 네 아버지까지 팔아먹었잖아. 지 애비도 팔아먹는 인간을 도대체 누가 믿어? 착하디 착한 내 아들, 더 이상은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내다버린 네 짐이나 가져가. 알겠어? 며느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랑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소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숨긴 채 저희 가족을 농락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저희가 받아주지 않자 결국엔 며느리가 용달차를 불러서 밖에 내다버린 짐을 어디론가 가져가더군요. 그런데 잘못을 빌어선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그 집에서 쫓아내면 그만인 줄 아세요? 저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지 법적으로 재산 분할해서 가져갈 거라고요. 참,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재산 분할도 부부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분할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한 게 뭔데?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도 그만뒀잖아. 네가 돈을 벌어오기로 했어? 아니면 살림을 하기로 했어? 너 백화점에 가서 펑펑 쓰는 카드값도 내 아들이 내줬지? 게다가 너희 둘이 사는 생활비도 내 아들이 다 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결혼했으면 남자가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한 것 자체만으로도 할 만큼 한 거거든요. 할 만큼 했다고? 그럼 어디 네 말대로 법대로 해보든가. 그나저나 너희 혼인신고는 했냐?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 너흰 그냥 결혼식만 했다 뿐이지 헤어지면 끝인 관계야. 알어? 그렇게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한번 해봐.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그거 낼 돈이나 있겠냐? 사치 부리느라 있는 돈 다 써제낀 주제에. 그런데 며느린 변호사 비용 낼 돈도 없었는지
또 저희를 찾아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이 사람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한다고 약속할게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이 사람만 믿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렇게 그냥 내쫓아 버리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야, 직장을 네 마음대로 그만둔 건 너야. 내 아들이 임신할 때까지 맞벌이 하자고 했는데 네가 놀고 싶어서 마음대로 그만둔 거잖아. 그리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너, 네 아버지 팔아서 가난 코스프레 했잖아. 세상에 어떤 자식이 제 부모를 쓰레기로 만들어? 너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진 생각도 안 해봤니?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집에서 돈도 엄청 뜯어갔다며? 내가 너희 엄마랑 통화해서 얘기 다 들었어. 너희 엄마가 펑펑 울면서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더라. 어떻게 그런 착한 엄마한테서 너 같은 인간이 태어났는지 내가 더 화가 난다. 네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알겠어? 어머님, 어머니. 며느리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며느리를 매몰차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며느리가 계속 저희 아들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수시로 술 먹고 아들 집에 찾아와 문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아들이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아들은 저와 상의해서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요즘에 저희 집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저희 집이나 식당에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생각입니다. 180도 다른 며느리의 두 얼굴 때문에 정말 열불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서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요즘에 워낙 흉흉한 일도 많고 무서운 세상이라지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뒷조사를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 전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조심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럼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철이라는데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